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카톡방에서 아침에 보던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여러 가지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검색기나 혹은 차트의 모양이 괜찮은데 그 괜찮음을 통해서 역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 종목은 어디에 속하며 실적은 어떻게 좋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수급은 어떤 메이저 수급으로 통해서 올라가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내가 이거를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 혹은 조금 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순서를 저는 이제 가져봅니다. 자, 인코러스가 보이는데요. 보시는 바와처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 자리. 현재 지금 이 자리인데 아마도 이 자리가 아마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 자리이기도 하고 이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 고점을 맞고 다시 또 떨어졌죠. 자, 이번에 또 맞고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강한 저항, 즉 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돌파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다시 이 상단이 새로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자, 참고로 뭐 여러 종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자, 현대공업입니다. 자,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언제부터죠? 이 아래로 깨진 날짜가 2019년 4월부터 해가지고 3,680원을 계속 종가상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바닥 횡보라고 이야기할 만한 최소한의 이제 더블 바닥은 만들어낸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 이 안에서도 이런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모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강하게 급등합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닥의 횡보, 그 다음에 최소한의 원, 투 바닥,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면 더 좋겠죠. 그리고 돌파하는 흐름인데 이 박스에서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어,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지지받고 N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급등을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현대공업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펠리세이드라든지 그리고 그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시트류 중에 부품 전문 업체 중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는 건 맞습니다. 영업이익률 봤을 때는 올해는 그렇게 크게 많이 못 만들었죠.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자, 인크로스도 마찬가지죠. 인크로스도 최근에 올라가다가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점을 지금 돌파하기 전이긴 하지만 이 앞전에도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이 고점, 이 고점, 이 고점. 자, 고점을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 밟고 그 다음에 5일선 타고 쭉 한번 쭉 한 며칠 동안 땡기죠. 그래서 중장기로도 물론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게 저항이 뭐 6개월에서 길게는 막 2년 가까이 되는 이 저항을 돌파할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이 종목도 짧게는 보세요. 짧게는 이렇게 한 10% 혹은 5%도 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매수의 타이밍 구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박스 횡보하는 이 동안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고점과 저점이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횡보 기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은 많이 사고 개인은 결국에 많이 팔았다. 결국 누구 어떤 특정한 수급들이 이 횡보 기간 동안 모아서 돌파할 때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인크로스 보니까요, 이 친구도 좀 나쁘지 않아요. 뭐 내용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보니까 28%, 33%, 36%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점점 좀 도와지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그런 것들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어찌 되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 그리고 2019, 2020, 2021년 기대하고 있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양증권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7,800 한 60원 자리가 이동안 오래된 저항이었고요. 그리고 아래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될 만한 바닥 찍기가 하나, 둘, 최소한 3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 횡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닥 진행되는 동안 또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이게 이 보라색이 1년치 그 중간값인 한 220선 정도 됩니다. 이게 100%뭐 240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요. 225선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22평선이, 자,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 나온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고요. 62평선도 이렇게 만들어 가죠. 자, 그러면 이격도로 가장 좁힌 데가 어디예요? 여기 제일 좁혔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일 좁힌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물론 이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이격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고, 결국은 이 구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격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주가가 사실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이평선이 정배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무조건 보고 매매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 다시 떨어져도, 어느 정도 쭉 떨어져도 이평선은 그래도 다시 역배열로 되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이제 이평선이 다시 한번 모여지는 어떤, 그리고 역배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평선만 볼 게 아니고 이평선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의 매물대, 횡보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파할 때 나오는, 이전 횡보할 때보다 없었던, 돌파할 때 강하게 나오는 이 거래 대금, 이런 것도 한꺼번에 같이 보면은 여기서 잡았다면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좀 발생을 하겠죠. 그 전에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한양증권도 보시면은 기존에 지금 지수가 많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열등이 좋아지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한양증권 한번 보자면은, 자, 한양증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돌파하고 어느 정도 좀 굉장히 길게 횡보를 했습니다. 다시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얘는 정말 FM대로 이전 고점일 자리를 바닥으로 만들어서 종가상 밀리지 않고 잘 버티는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올라가는, 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잡았으면 좀 더 강하게 빨리 상승을 만들었을 건데, 자, 증권주다 보니까 좀 느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봉을 보니까 이전 고점이 형성되었던 자리가 대충 이제 6,800원에서 8,600원 정도 됐는데, 지금 8,600원을 한번 두드리고, 그리고 또 돌파마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즉 무슨 뜻이냐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 모양이 이 아래에서도 매물대를 돌파, 그러니까 매물대를 돌파, 상단으로 돌파하면 그게 다시
바닥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돼요? 아래로 깨진다면은 이런 모양이죠. 아래로 깨지고 하는데 이게 저항이 되는 거죠. 바닥이 저항이 되고 다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돌파가 나오면은 바닥 지지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파를 했죠. 곧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혹은 옆으로 좀 N자로 눌렀다가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 여기서 많이 횡보한 걸 봤을 때는 한양증권 마찬가지 여기서 좀 더 횡보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도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자, 이 귀한 이 돌파한 이 가격대가 바닥으로서의 그 자기의 어떤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느냐, 바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하느냐, 이런 것들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까 현대공업처럼 자동차 시트주가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이 보이길래 차트 검색기를 통해서 봤을 때 두올이라는 종목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검색이 되면 네이버에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두올 치니까 이 빨간색처럼 두올 산업, 현대공업, 만도, 평화전공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자동차 이제 시트 원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대공업은 지금 많이 올라서 갑작스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뭐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이 떴는데, 자, 두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4,120원 정도 되는 이 저항의 선을 아직 터치하지 않았고 근처까지 현재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두고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된 자리거든요. 3,550원이 돌파가 되어가지고 한번 올리고 음봉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면 밑에 봐서 3,550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4,120원 이 자리가 만약에 정가상으로 돌파가 딱 이루어지면서 마무리된다라면, 그때는 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종가가 형성이 되고 마무리된다면은 돌파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아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볼게요. 자, 두올도 있지만 만도가 보이죠. 근데 지난 목요일자죠. 목요일자에 만도가 또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에 함께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눈에 좀 띌 겁니다. 자, 급등이 나왔는데, 자, 주봉상의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상단을 돌파는 했지만 다시 떨어지죠. 떨어질 때 이 자리가 지지를 살짝 받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또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이런 모양이 보이죠. 근데 이전 고점을 지금 돌파한 듯한 현재 모양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자,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옆으로 길게 횡보합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윗꼬리도 분명히 살짝 튀어 올랐습니다만, 이 윗꼬리는 사실 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종가, 그리고 종가 다음으로 보는 게 캔들의 고가가 아닌 시가나 혹은 종가,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얘는 지금 현재 윗골은 여기서부터 달렸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지금 고점으로 보고요. 자, 여기 양봉, 여기 고점이 고점,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 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대충 이제 37,800, 한 30원 정도, 800원 정도가 이 친구의 평균의 고점이었는데, 지금 39,000원이면은 그동안 이제 오랜 2018년 이전부터 해서 길게 이제 횡보가 나왔던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한 그런 모양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천장의 그런 가격의 위치가 돌파하고 난 뒤에 이제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만도 같이 큰 시총은 또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냐 하면은 외국인 기관 그 수량이죠. 이걸 한번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좀 샀는 게 보이죠. 좀 자세히 볼까요? 다 이런 거 지우고 이 박스 횡보한 동안 어떤 상황이 어떤 시간이 연출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자, 기관이 지금 낮은 점, 낮은 점, 낮은 점. 자, 기관이 이렇게 사다가 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사는 그런 모양이 현재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이 어떻게 돼요? 개인이 파란색 선인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죠. 팔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좀 그래 사는구나. 이렇게 눌려서 밀린 거는 약간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다시 이쯤에서 해가지고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관도 물론 사는 주체이긴 하지만 외국인과 함께 지금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지금 팔고 있는 중이구나. 메이저 수급이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리고 만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어떤 그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유럽 쪽으로 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좋아질 거라는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2017, 18년도가 지금 영업 실적이 제일 안 좋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부터는 꾸준히 회복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면서 만도도 다시 바닥을 찍고 이제 설사 이 친구가 정말 정말 좋지 못한 그런 그게 나오더라도 대형주의 모양은 자, 이렇게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하다못해 삼각 수렴 패턴까지는 만들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바닥 찍고 이렇게 돌다가 지금 날아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의 주봉을 보시면은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이게 주봉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자, 올랐다가 내렸다가 따다다당 찍고 돌파가 나오면서 쭉 올라가죠. 지금 이 한번 돌파가 나온 자리가 바로 만도의 자리입니다. 이종 고점에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서 어, 호텔 신라처럼 그렇게 가느냐. 호텔 신라 한번 볼까요? 자, 대형주끼리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호텔 신라 보시면은 딱 이런 모양이죠. 자, 삼각 수렴 패턴 만들어서 일봉을 보면 더 확실해요. 그죠? 삼각 수렴 패턴. 저점에서 고점 찍고 저점 떨어져서 콩닥콩닥콩닥 돌파하면은 이종 고점까지 다시 떨어져서 콩닥콩닥콩닥 돌파 이후에 이 고점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삼각 수렴 패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삼각 수렴 패턴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너무 끝까지 올라간다는 생각보단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가 한 10%, 15% 정도 어느 정도 매물대까지 올라간다면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의 한 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뭐 이런 전략을 하면서 점점 없애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바닥에서 횡보하다 돌파하는 이런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이 보인다면 다시 또 거기 매매를 또 시작을 하고 이런 매매 방식을 저는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잘 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매매 방법들도 참고를 하신다면 매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이었습니다.